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쇼라고 비판했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또 여당과 정부의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교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일단 민주당이 처한 검찰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혐의점을 수사하는 검찰이 결국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사실 그 이전에 김용 부원장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도 좀 마찰이 많이 빚어졌었고 어제 압수수색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고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점일 겁니다. 현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장모야 양평 공흥지구 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라는 시각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처음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작용하면서 이것을 최대한 이재명 대표 불리하게 짜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우리가 떨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라는 검찰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제1야당에 대한 정치적 예의는 좀 지켜라. 그리고 국회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결국 응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했어요. 두 번째는 정진상 실장이 아예 당사에는 사무실도 없는데 없다라고 사실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영장 발부가 잘못된 것이죠. 신청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국회 본청에 대해서 압수수색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사례가 없으니 임의 제출 형식으로 줄 테니 받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거부했어요. 국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도의와 예의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인데 검찰이 지나치게 무수부리의 권한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에서 이 검찰의 수사를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검찰의 수사는 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이고 이재명 최측근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사를 진입을 한다고 해서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그러시는데 그 최측근의 사무실이 민주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태를 본인이 초래를 한 것이죠. 그 최측근이 이미 작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측근들 수사받을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개인 비리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받을 것이고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에 갖다 두었죠. 그리고 지금 정진상 뭡니까 정무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실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을 초래한 것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마 뭐 비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추정이죠.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 방식과 압수수색 방식과는 너무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패배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고
청와대나 또 언론사도요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해서 자료 받아갔어요. 그런데 유독 국회와 야당 당사에 대해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이런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지지를 하거나 또 관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 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본청은 처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국회의원회관에 이미 김문호 의원 사무실에 이미 들어가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만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본질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대략 한 98%에서 99%까지 된다 그래요. 그동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법원에서 그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죠.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자택 같은 경우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장 발부가 잘 안 됩니다. 조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영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법원이 상당히 지금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확인을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발부를 해주는 것이지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전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왜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만큼 검찰을 통한 그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판인데 왜 이 정부에 들어서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왜 이 정부 들어서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 혐의가 201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벌어진 일들이에요.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다 작년도예요. 그리고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 상근자도 아니고 공동사무실을 쓰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망신주기로 연결돼 가는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압수수색 또한 민주당 당사의 사무실조차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영장 신청이 잘못된 것이죠. 결국은 민주당 망신주기고 국회 망신주기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이태원 참사로 해서 윤석열 정부 힘들 겁니다. 이것에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싶은 이런 욕망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에 딱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을 대통령 손안에서 다 이렇게 휘두르고 싶어도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은 당직자지 않습니까? 당직자인데 그의 월급이 나갈 텐데 본인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다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2달 됐어요. 그런데 그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정진상 실장의 물론 그 수사가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물 다 없앴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절차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야죠. 이 점검을 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지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수사를 갖다가 종결하고 수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증거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하느냐?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여론전을 위한 겁니다. 당연한 수사의 절차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집행입니다. 없어요.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증거가 그 자리에 없을 것이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증거인멸의 어떻게 확인을 압수수색을 해야죠. 합니까? 증거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아니, 되는 거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진상 실장은 단언컨대 그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또 이재명의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좀 명백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말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가진 생각인 걸까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의 이런 혐의로 해서 수사를 받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면 어쨌든지 간에 오히려 더 이 의혹과 사태만 부풀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상하지만 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말이죠.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개인 비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국민이 정말 피곤해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최측근들의 비리를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들썩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좀 국민들 앞에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 재판 결과 나와야 되고 수사를 다 받아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최측근들이 그 정도의 비리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 같으면은 본인이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사과를 하고 말씀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수사인가라는 의문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한없이 넉넉하고 패자에게는 모질게 가혹한 지금의 수사, 패자만 들여다보는 수사.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승자와 패자 모두 대선 자금 털자라고 해서 똑같이 그 수사를 했어요. 가장 최측근이 감옥에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이 수사가 당선된 대통령의 편향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정당이다 이런 어떤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 수사를 여야 가리지 않고 다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 그 장모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학경력 위조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요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통령과 당선된 쪽은 봐주고 패배한 쪽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다음번 야당의 주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예 내 권력 있을 때 싹을 죽이자라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오해 받지 않으려면 본인에 대한 혐의도 수사를 동시에 진행시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과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사실 국민 여론이 50%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선택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마치 뭐 그 국민들을 속이는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대표가 됐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황들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 감안해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무능하지 않습니까? 일 제대로 못하잖아요. 결국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 156명의 그런 아까운 생명이 사실 사라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과도 없어요. 자, 국회에 대해서 이 XX 저 XX 말하는데 그것이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나는 안 했대요. 자, 제가 그러면서 중간에 좀 끊겠습니다. 사과도 안 기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잖아요.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겁니다. 지금 6개월입니다. 그럼 새로운 정책을 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권이 바뀌면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지적을 하고 나중에 가서 표로 심판하고 하는 것이 선진국답습니다. 지금 6개월 된 대통령을 두고 정책을 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게끔 발목을 잡아놓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비난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퇴진까지 요구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외곽 조직까지 동원해가면서 그 집회에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석열 퇴진 민주당 의원 나가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안정되게 정책을 실현해봐라. 그걸 우리 지켜보겠다. 그런 다음에 너 못하는구나 이런 걸 못하는구나.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표로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흔들어대가지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진행을 그냥 둘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 더? 일단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이게 좀 그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까? 저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네. 당연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또 156명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운 정말 아이들의 죽음이 있고 또 거기에 희생된 유가족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회에서는 그걸 돌봐야죠.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지금 검찰 수사는 저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이 시스템의 결함을 찾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참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불안한 시선을 초래한 것도 민주당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 것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를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이제 국정조사를 해서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을 불러내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가지고 법안을 입안을 하고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 나오면 또 검찰 수사 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순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순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사와 그러니까 이번이라도 좀 수사와 정정을 하지 국정조사가 말자, 동시에 진행됐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는 국민들과 함께 조사하는 겁니다. 수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국민들과 함께 조사를 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지금 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뭐냐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이거를 참사가 아닌 사고라고 그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빨리 이걸 좀 종식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아까운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이런 구멍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국정조사하면 네. 정치적인 어떤 공격만 난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뭐 하시라 그러세요. 아마 다음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거를 제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과거에 국정조사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쟁으로 흘러가는 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인들 데려다 놓고 호통이나 치고 그러다 뭐 시간 지나가면은 나오는 게 없어요. 결과물이. 실효성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반복하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그러니 그걸 지켜봐서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자는 얘기죠. 좋은 결과를 갖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제 반대 수사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 논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진정을 하고 정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를 대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예가 엊그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수석과 강성규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적은 것. 결국은 이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웃기고 있네라고 반응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그냥 운 나쁘게 사고로 우리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자세처럼 보여요. 국정조사를 그럼 합시다. 빨리 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억울함도 달래드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험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희망을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그리고 야단 맞을 부분이 있으면 야단 빨리 맞게 합시다라고 이 부분은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듯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치권은 하나로 입장을 모아서 국민들 입장에서의 그 어떤 그 국정조사라든지 정치적 입장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맞습니다. 전 국민의 슬픔을 이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정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김은혜 수석의 뭐 처신 잘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판국에 전 국민의 슬픔이 있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개 밥값이나 달라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습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네. 그런 상황, 그런 걸 다 연결시켜 보면요. 국민 정세에 맞게 여당도 그렇고 개 야당도 그렇고 해야 밥값 되는 것입니다. 달라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 한 말씀, 단 한자도 안 하셨고요. 법적인 지위를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밥값 달라로 호도하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망신 주게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 자, 부분은. 시행령 말이죠. 시행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딱 한 글자만 넣었으면 됐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만 넣어서 기관이나 사람 한자만 넣었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시행령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망에다가 관리비를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팩트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황 이 사람이라는 두 단어만 넣었으면은 이게 그러면은 법적 지위를 받는 거예요.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인데 뒤에 관리비를 달라고 하는 문제 내가 개를 키우니까 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예, 그 입법 예고된 그 시행 사망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사망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기관에게만 그 위탁시킬 수 있었는데 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위탁 관리 비용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조항인데 사망을 추가한 것이죠. 핵심은 그 개인한테 위탁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입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면 혹은 그 상황이 된다면 하겠다. 근데 지금 내가 이 두 마리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약속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약속도 어기고
전임 대통령을 업신여기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하시오라고 반응을 한 것인데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현 정부하고 오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개 두 마리, 이 두 마리가 과연 이태원 참사의 이런 국민적 비극 이런 것들을 덮을 만큼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에 말입니다. 며칠 후에 순방 간다고 하는데 MBC는 데리고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옹졸하게 하는 그 대통령 이런 정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언론인 출신이니까 MBC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공동 참여하는 풀사들이 함께. 저는 이런 언론을 이렇게 소심하게까지 탄압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검사의 시각으로만 잘못된 것으로 규정해버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배려 전혀 보이지 않고 망신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본인 입맛에 맞는 것 중심으로만 지금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거짓말시키고 있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있고 옹졸한 대통령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3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대인 배신인데 왜 하는 짓은 그렇게 소인 배신인지 모르겠어요. 옹졸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옹졸한 대통령이 아닙니까? 지금 어제 페이스북을 보고 난 더 놀랐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무상으로 키웠다. 난 내가 사랑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라.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예? 세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나 고맙게 생각하라. 내가 돈 안 받고 키웠다. 이런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전 국민의 슬픔이 젖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는 말이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야는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익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야죠. 네. 김영겸 대변인 한번 보십시오. 김영겸 대변인. EU 대사 하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외교적 참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EU 대표부 대사예요. EU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과 야당 대표와 만난 거예요.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 대화는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자리에서도 나오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외교 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참사입니다. 그거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가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낮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병겸 대변인이 본인이 이제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당 대표께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왜냐고요? 당 대표와 EU 대표부 대사와의 만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정중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국격을 떨었던 데 대해서 국민 앞에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사과해야 되겠죠. 네. 최소한 김의겸 의원은 곧바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사과했어요. 잘못된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야당이에요. 국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주체는 여당과 정부인 것이고 그 정부가 그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이 XX라고 말하는 이것이 미국 국회의원인지 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홍보수석이 설명해 줬어요. 이 XX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해요. 이거는 정상입니까? 과연 이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 XX 안 했다라고 대통령께서 부인하고 계시는 거로 아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믿겠습니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과 야당의 대변인의 실수를 똑같은 무게로 두어요. 그럼 대통령 하지 마세요. 김의겸 대변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를 똑같이 둔다라고 하면 그건 대통령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당 대변인의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에 있어서는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은데 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1야당 외국에서는 제1야당은 엄청나게 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제1당의 당대표 대변인이 예? 그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고 그런데 제 말씀은 김의겸 대변인의 말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똑같은 무게입니까?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게가 달라도 어마어마하게 좁쌀과 바위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난다. 윤석열 라는 말씀 대통령의 드리는 거예요. 말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킨 건 국내 언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막 잘못 넣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막 지금 다시 한번 좀 예전에 안 드렸는데 자막을 바이든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든에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구를 전체를 보면 말이죠. 미 의회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나라는 국회라 그러지 대한민국 국회라 그러지 의회라 그러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막 앞에 그런 한국이나 넣은 거고 문제고 국회를 넣은 것도 문제고 바이든 이가 문제예요. 바이든에게 민망해서 어떻게 그거는 하면 우리 국민들이 문맥상 맞는 날리면인지 겁니다. 무엇인지 아무튼 그렇게 그게 변명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EXX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결례를 벗는 거 아닙니다. EXX는 뭡니까 그러면?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누구도 지금 솔직하지 지금 못한 자랑도 안 정부, 하고, 솔직하지 못한 대통령. AI도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명을 맡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MBC에 대해서도 MBC도 그렇게 자박을 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현재 이제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2차전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 이번 순방에 따라가야 되는 함께 가는 그 풀사 약 45개사가 투표까지 했다라고 해요. 공동 대응을 한다라는 입장은 정해졌고 공동 대응에 대한 수위는 얼만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 도어스태핑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곡하는 언론, 국익에 대해서 언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것이죠.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그 시각이 다른 거는 뭐 인정합니다. 그건 이제 어쨌거나 과학으로 그 증명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언론사는 제외를 시킨다. 탄압하는 것이죠. 군사 독재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함께 참여하는 언론사들이 어느 수위의 같은 공동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언론과 윤석열 정부의 싸움이 이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 지금 6개월 만에 3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도 잘 받고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우리 참사가 있기 전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구나. 물론 시스템이 붕괴된 데 대해서 분노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MBC 1호기 탑승 제외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긴 한데 제가 뭐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좀 두둔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은 그 1호기 사실은 편의예요. 취재진들에 대한 편의입니다. 교통 편의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신청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으면은 다 함께 탈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가기도 해요. 민항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MBC가 이제 메이저이기 때문에 메이저는 왜 제외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불신이 있겠죠. 이제 기내에서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신뢰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악의적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상당한 문제들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우려를 대통령실이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한 언론사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작용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또 그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공공의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언론인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부분을 언론인이 건드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줘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 실수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순방 때도 뭐 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축구 봤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들 아직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말씀에 그 무게가 있는지를 뭐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오니까 언론은 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저는 언론인 선배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을 대하는 현 정부의 모습 이것이 과연 옳은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